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슈가 또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상승 종목이 많아서 좀 바닥은 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는 그렇게 또 시원스럽게 올라가진 못했죠. 그러니까 BNP 파리바에서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의견, 목표 주가 하향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이제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고, 뭐 이런 가운데 투자 심리, 그래도 매수세는 조금 살아나서 7월 9일 이후에 처음으로 코스닥은 3일 연속 올라가는, 뭐 2개월 만에 처음으로 3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금리는 앞도 있는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경계감이 높긴 한데, 금리 인하 이유가 뭐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다행스러운 게 이제 주봉상 지난 8월에 이제 확 찌고 꼬리 길게 달았던, 그래서 이 선이 지지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됐던 120주선에서 이번 주에도 깼다가 결국에는 이제 양봉으로 회복해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주에서도 어쨌든 120주선에서는 꼬리 달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지지선을 확보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3일 연속 상승, 3일 연속 상승하면서 이 역시 5일선이 이제 위로 각도를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뭐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보면, 거래대금은 줄고 거래량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은 오늘 거의 뭐 매매 안 했다는 얘기고, 중성주 쪽으로 활발하게 그냥 거래량만 좀 까짝까짝 늘어났다. 전체적으로는 관망했고, 중성주 쪽에 조금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는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 종목 수가 그래도 늘어나는, 이틀 연속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좀 변수가 됐던 게 금리하고 환율이었어요. 오늘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발언, 그러니까 존 파우스트의 어떤 의견을 인용을 하면서 0.5%포인트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0.5%포인트 인하하면 시장이 놀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놀란다면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그 걱정을 좀 낮춰줄 거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발언을 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연준이 0.5를 내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0.5%포인트 인하 확률이 전날보다 올라갔고, 특히 오늘 또 장중에 그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0.5%포인트 인하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서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냐면, 연준의 마음은 사실은 0.5 쪽이다.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경기 침체 올지도 몰라서 미리 세게 금리 내려놓으면 경기 침체 방어할 수 있으니까 0.5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0.5 내리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경기 침체 왔구나,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흘려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준은 내심 0.5를 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은 막 계속 9명의 아홉 명의 일본 중앙은행 인사 중에서 최근에 5명이 금리 인상 관련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올린다 그러고 미국은 0.25가 아니라 0.5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달러 약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지고, 사실 오늘 원달러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엔달러가 장중에 141엔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빠지면서, 안 그래도 이제 BNP 파리바 보고서 영향 때문에 이거 반도체 좀 안 좋은데, 이런 분위기에서 엔달러 환율이 또 쭉 빠지면서 이것도 엔캐리 자금 나가나 보다. 그때 나갈 때 또 반도체주들, IT주들이 고전했었잖아요. 장중에 이중으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요인이 됐죠. 그래서 이때 한번 지수가 좀, 우리나라 지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BNP 파리바의 보고서인데, 뭐 원문입니다만, 이제 이게 HBM 공급 과잉 이야기 하면서 제품 가격 하락할 거다, 그러면서 실적 전망도 낮췄고, 그리고 목표 주가도 140달러였다가 67달러로 이제 내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젠슨 왕이 추석 선물 줬는데 BNP 파리바가 거기다 대고 막 뽀개버리는, 박스를 그냥 뽀개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반박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제품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치 자체가 틀렸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그런 보고서도, 이제 그런 의견도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파격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당일은 좀 반응을 합니다. 정말 쟤들이 뭔가 알고 저러는 거일지도 몰라, 이렇게 이제 경계하는 매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고전을 했고, 이게 이제 지수를 좀 후련하게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죠. 특징주로는 이제 보고서 여파로 하이닉스가 이제 하락을 했고, 근데 뭐 어제 올라간 거 딱 절반 내줬어요. 예, 비교적 좀 선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오늘 저 보고서 여파로 빠졌고, 이제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GM과의 제휴, 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향후에 자동차 업종이 좀 부각이 되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 예, 이거 밸류업,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는 밸류업 같은 어떤 안정적인 종목들에 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 출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 있는 시기다 보니까, 뭐 금융주뿐만 아니라 밸류업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하이브가 오늘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뉴진스 둘러싼 어떤 논란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전후에서 재무 관련된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전후에서 이제 주가가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전환사치인가요? 하여튼 최근에 이제 재무 관련된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전후에서 주가가 이제 이런 어떤 이슈는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마무리란 얘기는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번 흔들기는 좀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후에서는 좀 주가가 조금 이제 좀 진정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논란 제기 자체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압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압박이 되고 이게 뭐 뉴진스 관련된 매출이 떨궈져 나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살이 막 나오고, 근데 이제 주가는 이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반영한 정도로 보여져서 이제 재무 이벤트가 지나가게 되면 주가의 어떤 모습에는 조금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참 매매하기가 어렵죠. 예, 일단 일정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매도. 이게 BNP 파리바 아니었으면 저렇게까지 팔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매도가 나온데도 이제 매도도 매도지만 규모가 계속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지금 34%까지 오늘 전체 매도에서 비중이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제 어제 줄였다 다시 원상복구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마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서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피크를 치지 않았을까, 수요일에. 뭐, 그런 어떤 이제 의견도 좀 있었는데, 다시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오늘 1조 원이 두 종목 매도, 그러니까 두 종목 말고는 매도한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두 종목 매도했고, 매수 쪽에서는 뭐, 조선주 담고, 금융주 좀 담고, 자동차 담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좀 매수를 좀 강하게 했죠. 근데, 전차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모비스. 그래서 전차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 금융주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뭐 어떤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또 팔았다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그냥 종목별로 엇갈려서, 다만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쪽, 그러니까 에코프로, 엔캠,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2차 전지 대형주 쪽이 매도 쪽에 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반도체, 어제 반도체 담았는데 오늘은 또 반도체를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만 이제 소규모로는 좀 선별적으로 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목 내에서 좀 골라 담는, 예, 뭐 코스닥도 그렇고 뭐 외국인 기관은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좀 골라 담는 느낌, 업종을 전체로 매매하기보다는 골라서 매매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연휴 기간 포함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는 0.5%포인트 인하가 다시 부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0.25 당연하게 봤다가, 근데 이거는 호황제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막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침체 지금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오히려 증시가 되게 좋아할 거고, 그게 아니라 뭔가 지표가 확실하게 불안해서 그 지표가 불안한 게 막 부각이 되면서 0.5 이러면은 역대 0.5%포인트 인하로 시작했던 거는 2001년, 200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부각이 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지표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51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환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점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더 추가로 밀고 올라가서, 아, 이거 황대주의 귀환이 됐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엔달러 환율, 최근에는 엔달러 환율이 빠져도 주식시장 반응이 예전같이 뜨겁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게 부각이 되면 연휴 기간 후에 우리 증시 대형주 쪽에 조금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주간에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추석 주간이 FMC하고 또 겹치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할 때, 예, 금리 인하가 시작했을 때 그 달에 주식시장은 2020년 3월, 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던 때라, 이제 그때 이제 폭락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뭐 대체로 보면, 아,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어떤 거, 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위기 요인에 잡혀서,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위기가 물가일 수도 있고 경기 침체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상황을 종료시키거나 잡기 위한 어떤 인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 그달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어정쩡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사실 여기 2001년 이후 데이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어서 통계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가 금리라는 변화에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반응이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증시는 이제 어떤 뉴스에 좀 민감하게 또 불안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특성이 좀 있었고, 뭐 추석은 뭐 제가 이제 뭐 보여드린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추석 주간, 이건 다음 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 주간에는, 뭐 반반, 그다음에 그 추석 끝난 그 다음 주에는 증시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이 정도 특성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압도적인 비율은 아니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때 이슈에 따라 반응하는, 뭐 그 정도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고해드린 대로 추석 기간 내에도 방송은 날짜, 시간 그대로,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뭐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뭐 연휴 기간에도 이제 건강 또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